나의 반려가 되어다오. 전하, 진심이다. 나의 반려가 되면 손수 비빔밥을 만들어주마.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 예상했던 대로 이연의 울부짖음 대신 설렘만 가득했던 10회였죠. 기스키스가 너무 설레서 뒤편 집중이 안 되던데 다음 회에는 더 달달한 장면 나오는 거 아시죠? 하지만 다음 편은 말 그래도 사랑과 전쟁, 이연과 지영의 세상을 초월한 이별도 찾아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예고 수의사의 11회 예고 시작합니다. 대신 꾼이 아닌 걸로 약속해주세요. 이연의 진심 어린 고백과 매일 아침 비빔밥 공역에 넘어간 지영.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그 순간 이연은 지영을 향해 다짐한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너만 바라보겠다고. 망운록이 있다면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지영은 결심한다. 망운록을 찾더라도 이연 곁에서 반려로 남아 조선에서 살아가 보기로. 현대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지키겠다는 커다란 용기였다. 늘 그녀가 떠날까 두려웠던 이현, 큰 결심을 내린 지영을 보며 오히려 망운록 찾기를 멈춘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망운록을 써 내려간다. 그 안에는 지영이 올려준 음식들, 두 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치 한 장 한 장이 두 사람의 연애사이자 음식으로 이어진 사랑의 기록처럼 매 끼니를 함께하며 웃음이 번지고 두 사람의 식탁은 더 이상 단순한 수라가 아닌 사랑의 시간이 된다. 지영은 수저를 들 때마다 행복을 느끼고 이현은 그녀의 한마디 칭찬에 세상을 다 얻은 듯 미소 짓는다. 이제 이들의 관계는 왕과 숙수의 거리를 넘어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려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요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궁의 그늘 속에서 재산대군의 음모는 점점 형태를 드러낸다. 강목주 역시 더 이상 지영을 질투하지 않는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 곧 다가올 재산대군의 그날 모든 것을 뒤집을 반정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현과 지영이 가장 행복했던 날을 지나 대왕 대비의 칠순 잔치날. 궁은 화려한 등불과 음악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 환희의 날을 누구보다 기다린 이는 대왕 대비도 이현도 아닌 재산대군이었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재산대군의 음성은 낮고도 차가웠지만 표정만은 천하를 가진 듯했다. 그가 준비한 계략은 단순한 모반이 아닌 이현을 폭군으로 만들고 그 폭군의 만행으로 역사를 새로 쓰려는 것.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 궁궐 안에 반대파와 눈엣가시 같은 자들을 몰살하고 그 피해 책임을 이현에게 덮어씌워 폐위시키려는 잔혹한 설계였다. 수건 강목주는 오늘 밤을 기다려온 듯 속삭인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손님이란 다름 아닌 궁 안의 피바람을 불러들일 자객들이었고 그들을 등에 업고 새로운 왕으로 군림할 재산대군이었다. 궁 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이현은 대왕 대비의 칠순을 위해 직접 처용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선을 통해 이현의 손에 건네진 것은 그가 그토록 찾던 물건. 바로 어머니 패비연 씨의 피 묻은 적삼과 한 통의 편지. 이현이 평생 찾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 그 피로 얼룩진 고초를 본 순간 이현의 눈이 뒤집혔다. 광기와 분노, 슬픔과 증오가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괴물, 지영이 그토록 걱정하던 폭군이 되어버린다. 처용의 탈을 쓰고 화려한 무복을 입은 채 손에 든 칼을 끌며 궁궐을 배회하는 이현.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성이 없었다. 모든 일을 베어버리겠다는 살이만이 가득했다. 한편 잔치 준비를 마친 지영은 이현의 부름을 받고 호련히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그 부름은 함정이었다. 길목을 막은 괴한들에게 납치된 지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궁에는 그녀의 행방을 아는 자가 없었다. 패비 연씨의 피 묻은 적삼 앞에서 무너진 이현은 칼을 치켜들며 외친다.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이었으나 궁의 신하들과 대비의 눈에는 그저 미쳐 날뛰는 폭군의 모습만이 비쳤다. 궁궐 가득한 음악이 멈추고 대신들은 숨을 죽인 채 이현이 대왕 대비를 향해 다가가는 광경을 지켜본다. 그를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지영.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이미 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궁이 등불이 피로 물들기 직전 이현이 폭군으로 기록될지 누군가의 진심이 마지막으로 그를 붙잡을 수 있을지 기로에 놓여 있었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이현과 지영이 가장 행복했던 날을 지나 대왕 대비의 칠순 잔치날. 궁은 화려한 등불과 음악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 환희의 날을 누구보다 기다린 이는 대왕 대비도 이현도 아닌 제산대군이었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제산대군의 음성은 낮고도 차가웠지만 표정만은 천하를 가진 듯했다. 그가 준비한 계략은 단순한 모반이 아닌 이현을 폭군으로 만들고 그 폭군의 만행으로 역사를 새로 쓰려는 것.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 궁궐 안에 반대파와 눈엣가시 같은 자들을 몰살하고 그 피해 책임을 이현에게 덮어씌워 폐위시키려는 잔혹한 설계였다. 수건 강목주는 오늘 밤을 기다려온 듯 속삭인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손님이란 다름 아닌 궁 안에 피바람을 불러들일 자객들이었고 그들을 등에 업고 새로운 왕으로 군림할 제산대군이었다. 궁 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이현은 대왕 대비의 칠순을 위해 직접 처용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선을 통해 이현의 손에 건네진 것은 그가 그토록 찾던 물건. 바로 어머니 패비연 씨의 피 묻은 적삼과 한 통의 편지. 이현이 평생 찾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 그 피로 얼룩진 고초를 본 순간 이현의 눈이 뒤집혔다. 광기와 분노, 슬픔과 증오가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괴물, 지영이 그토록 걱정하던 폭군이 되어버린다. 처용의 탈을 쓰고 화려한 무복을 입은 채 손에 든 칼을 끌며 궁궐을 배회하는 이현.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성이 없었다. 모든 일을 베어버리겠다는 살이만이 가득했다. 한편 잔치 준비를 마친 지영은 이현의 부름을 받고 호련히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그 부름은 함정이었다. 길목을 막은 괴한들에게 납치된 지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궁에는 그녀의 행방을 아는 자가 없었다. 패비연 씨의 피 묻은 적삼 앞에서 무너진 이현은 칼을 치켜들며 외친다.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이었으나 궁의 신하들과 대비의 눈에는 그저 미쳐 날뛰는 폭군의 모습만이 비쳤다. 궁궐 가득한 음악이 멈추고 대신들은 숨을 죽인 채 이현이 대왕 대비를 향해 다가가는 광경을 지켜본다. 그를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지영.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이미 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궁이 등불이 피로 물들기 직전 이현이 폭군으로 기록될지 누군가의 진심이 마지막으로 그를 붙잡을 수 있을지 기로에 놓여 있었다. 대령 숙수가 역당들에게 납치당해 부디 무사해야 한다. 지영은 괴한들에게 끌려가며 손발이 묶인 채 어둠 속에 갇히지만 끝내 꺾이지 않았다. 의지와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탈출한 그녀는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달려간다. 이현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영은 오늘의 사고를 항상 걱정해왔고 오늘이야말로 역사의 갈림길. 원래라면 이현이 피해 광기를 일으켜 폭군으로 기록되는 날.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줄 단 한 사람이 자신이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며 애타게 이현을 찾는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참혹한 광경. 붉은 등불 아래 처용의 탈을 쓴 채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는 이현. 궁궐의 기둥이 무너지고 대신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환영 같은 장면 속에서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친다. 안 돼요. 전하, 저와 약속했잖아요. 폭군이 되지 않겠다고, 저와 함께 하겠다고. 그 목소리, 수많은 피비린내와 광기를 뚫고 닿은 단 하나의 외침. 이현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고 들고 있던 칼끝이 흔들린다. 사랑해요. 그러니 제발 그 칼 내려놔요. 지영은 흐느끼며 간절한 바람과 사랑이 이현에게 전해지길 기도했다. 그 순간 광기에 젖어있던 이현의 눈에 흔들림이 번지고
차갑던 숨결 속에 미약한 온기가 스며든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진실을 마주한 오늘. 피 묻은 적삼과 함께 드러난 고초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평생을 찾아온 진실, 반드시 갚아야 할 복수. 그 무게가 다시 이현을 광기로 몰아넣는다. 나는 오늘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손은 다시 칼자루를 움켜쥔다. 지영은 흐느끼며 울부짖는다. 안 돼요. 지금 대왕 대비 마마를 죽이면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전 여길 떠나야 해요. 제발 날 위해서라도 멈춰요. 그녀는 데뷔전 앞에서 온몸을 던져 이현의 칼 앞에 섰다. 작디 작은 몸으로 폭풍 같은 칼날을 막아내며 눈물을 흘린다. 숨을 몰아쉬던 이현은 결국 두 눈을 감고 치켜들었던 칼을 천천히 내린다.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함께 구원받은 듯한 안도의 눈빛. 그의 손에서 떨어진 칼이 돌바닥 위에 부딪히며 차갑게 울려 퍼진다. 그 순간 궁궐의 공기는 바뀐다. 폭군이 될 뻔했던 왕은 겨우 제어되었고 지영은 그 앞에서 피눈물로 이현의 칼날을 내리게 한 것. 하지만 제산대군의 오랜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 이현의 피바람은 멈추었으나 진짜 폭풍은 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그 사이 궁궐은 이미 제산대군의 사병들에게 장악당했다.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비명과 쇳소리가 뒤엉킨 혼돈의 밤. 제산대군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폭군의 피로 조선을 새로이 시작하는 날이다. 라며 칼끝을 치켜든다. 이 혼란 속에서 이현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을 숨겨야 했다. 그러나 그 곁에는 끝내 떠나지 않은 단 한 사람, 지영이 있었다. 둘은 어둑한 정각 사이 숨을 죽이며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다닌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도 지영은 속삭인다. 전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요.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다. 결국 자객들에게 발각된 두 사람. 비수 같은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오자 지영은 본능적으로 이현을 향해 몸을 던졌다. 퍽. 날카로운 화살이 지영의 몸을 꿰뚫는다. 순간 지영은 쓰러지고 이현은 울부짖으며 그녀를 끌어안는다. 고통도 잠시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지영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조선에 와서 겪은 수많은 고난과 위험,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곁에 있었던 이현.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꿈꿨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그녀는 속으로 마지막을 다짐한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야. 당신을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눈을 뜬 순간 지영은 낯선 천장을 마주한다. 숨을 고르며 일어나자 눈앞에 펼쳐진 건 자신의 방. 익숙한 침대 시트,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현실 세계로 돌아와 버린 것이다. 왜 하필 지금이야?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이현은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사라져버린 자신을 두고 그는 얼마나 미칠 듯이 찾고 있을까?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온다. 반면 조선의 궁궐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지영을 끌어안고 있던 이현이 눈을 크게 뜬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이 사라지고 품에는 허공만 남았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현은 무릎을 꿇고 포효한다. 자객들의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궁 밖으로 나온 이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권력도, 복수도, 왕좌도 이제 모두 상관없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나의 반려, 지영을 다시 찾는 데 쓰겠다. 다시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세상으로 갈라져 버린 두 사람. 서로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물 속에 남겨진 약속 하나. 과연 이들의 사랑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망운록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폭군의 길 위에서 멈춘 왕 이현, 그리고 현대에 홀로 돌아온 지영. 갈라진 운명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폭군의 셰프 다음 회,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함께 해주세요.